서울의 겨울밤은 늘 그렇듯 차갑고 무자비했습니다. 강제식은 좁은 골목 어귀에서 신문지를 몸에 두르고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죠. 온기라곤 찾아볼 수 없는 밤 공기가 그의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손가락은 이미 감각이 무뎌져 있었고 배에서는 요란한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어제 간신히 얻은 빵 조각마저 이미 다 먹어치운 상태였죠. 제식은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쓰라린 관절 통증이 온몸을 휘감았지만 그보다 더한 것은 배고픔이었어요. 그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며 번화가로 향했습니다. 저 멀리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죠. 따뜻한 공기, 맛있는 음식 냄새가 가득한 세상과 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습니다. 길거리 포장마차 앞에 다다랐을 때 달걀 굽는 냄새와 뜨끈한 국물 냄새가 그의 코를 자극했어요. 제식은 무의식적으로 발걸음을 멈추고 포장마차를 바라보았습니다. 배고픔에 시달리는 그에게 그 냄새는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죠. 노숙자 냄새 나는 거 몰라. 가라고. 포장마차 주인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제식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손님들도 눈살을 찌푸리며 그를 쳐다보았어요. 어우, 저 사람 뭐야. 아저씨, 그냥 신고해요. 제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그의 등 뒤에서 들려왔어요. 저런 사람들, 그냥 길에서 안 보이게 치워야 해. 젊었을 때 뭐 했길래 저렇게 됐을까? 에이, 다 자기 잘못이지. 누구는 쉽게 사나? 그 말에 제식의 주먹이 저절로 떨렸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한때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말이죠. 제식은 그저 묵묵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두 눈에는 슬픔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체념과 분노, 그리고 아직 꺼지지 않은 자존심이었습니다. 배고픔이 절박한 상황이었지만 마지막 남은 자존심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죠. 그는 천천히 무료 급식소가 있는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지만 이미 감각이 무뎌진 그에게는 별다른 느낌이 없었어요. 그저 하루를 살아내기 위한 발걸음을 이어갈 뿐이었습니다. 무료 급식소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추운 겨울날 따뜻한 한 끼를 찾아 모여든 사람들의 목소리와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가 뒤섞여 있었죠. 강제식은 조용히 구석자리에 앉아 배급받은 음식을 바라보았습니다. 단순한 된장국과 김치, 그리고 밥 한 공기였어요. 하지만 그에겐 세상에서 가장 귀한 식사였습니다. 주방에서는 분주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오현석 주방장이 바쁘게 움직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칼질할 사람 없어요? 여기 좀 도와줘요. 현석의 외침에 봉사자들이 분주히 움직였지만 인원이 부족해 주방은 이미 난장판이었죠. 제식은 밥을 먹던 손을 멈추고 주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잠시 후 제식은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주목하지 않았죠. 그는 한쪽에 놓인 앞치마를 집어두른 뒤 조용히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칼을 쥐는 순간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30년 만에 다시 잡는 칼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의 손놀림은 놀라울 정도로 안정되었죠. 완벽한 각도, 일정한 두께, 빠르지만 깔끔한 칼질이 시작되었습니다. 저기 누구세요? 봉사자 한 명이 제식을 발견하고 물었지만 제식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손을 움직이며 채소를 썰어 나갔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주방의 다른 이들과는 차원이 달랐죠. 현석은 잠시 제식의 모습을 지켜보다가 곧 알아차렸습니다.
그 손놀림은 결코 평범한 사람의 것이 아니었어요. 야, 저 사람 봐. 저런 칼질은 프로가 아니면 못해. 제식이 준비한 음식이 배식되자 급식소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평소와는 확연히 달랐죠. 뭐야, 오늘 급식소 음식 왜 이렇게 맛있어? 이게 무슨 맛이지? 일반 된장찌개 맛이 아닌데? 현석은 자연스럽게 제식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눈에는 호기심이 가득했어요. 이 손, 한때 주방에서 날렸던 손이지? 제식은 잠시 침묵했지만 이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죠. 셰프였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지만요. 현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제식의 실력이 범상치 않음을 느꼈어요. 국제 요리 대회가 있는데 한번 나가보지 않겠어? 제식의 눈에 순간 빛이 스쳤지만 곧 사라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앞치마를 벗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주방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 말을 남기고 제식은 조용히 급식소를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현석의 눈에는 제식의 손이 떨리는 모습이 보였죠.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억눌린 열정이 다시 깨어나는 신호였습니다. 현석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어요. 제식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는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제식을 요리의 세계로 다시 이끌어야 한다고 말이죠. 꿈속에서도 그날의 기억은 생생했습니다. 30년 전 호텔 남해종의 화려한 주방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당시 강제식은 한국 최고의 호텔 셰프로 모두가 인정하는 천재적인 요리사였습니다. 그의 요리는 단순히 맛을 넘어 감동을 전하는 예술이었죠. 제식 씨, 이번 프로젝트는 자네에게 달렸네. VIP 고객들을 위한 프라이빗 디너 성공한다면 우리 호텔은 물론 자네도 국제적인 명성을 얻게 될 걸세. 총지배인의 말에 제식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이 기회를 통해 한국 요리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가 제식의 성공을 바란 것은 아니었죠. 장명호 당시 부주방장이었던 그는 제식의 그림자에 가려 오랫동안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명호의 눈에는 질투와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항상 강제식이야. 나는 언제까지 저놈 보조로 남아야 하지? 명호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날 밤 VIP 고객들을 위한 만찬이 준비되는 동안 명호는 주방에 몰래 들어와 제식의 요리에 상한 해산물을 섞어 넣었어요. 그것도 제식만이 사용하는 특별한 소스에 말이죠. 다음 날 아침 호텔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VIP 고객 중 한 명이 심각한 식중독 증상을 보였고 병원에 실려갔어요. 강제식,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상한 해산물을 어떻게 손님에게 대접할 수 있어? 제식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재료를 직접 확인하고 준비했었어요. 이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었죠. 아닙니다. 제가 모든 재료를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하지만 그의 해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모든 증거는 제식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조리실의 CCTV는 고장나 있었고 유일한 목격자라던 명호는 제식이 급하게 요리를 만드는 바람에 확인을 소홀히 했다고 진술했죠. 호텔은 즉시 제식을 해고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유명 호텔 셰프, VIP 손님에게 위험한 음식 제공이라는 기사가 대서특 필되었어요. 하룻밤 사이에 그는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되었습니다. 가족들도 그를 믿어주지 않았어요. 일만 하느라 가정에는 소홀했던 남편이었는데 그 일마저 잘못되고 나니 아내는 아이를 데리고 떠났고 제식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명호가 새로운 총괄 셰프로 임명되었죠. 강제식은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골목길의 차가운 바닥에 누워 그는 여전히 30년 전 그날의 기억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아침 제식은 무료 급식소로 향했습니다. 급식소 대기실에는 작은 텔레비전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다른 노숙자들과 함께 아침 뉴스를 보고 있던 중 요리 프로그램으로 채널이 바뀌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장명호의 얼굴이 크게 비춰지고 있었어요. 셰프 중에 셰프, 장명호의 특별 인터뷰라는 자막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장 셰프님, 이번 국제 요리 대회에 출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소감이 어떠신가요? 기대가 큽니다. 이번 대회는 제 요리 인생에서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죠. 한국 요리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는 동시에 제 요리 철학을 보여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제식은 얼어붙은 듯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셰프님께서는 지난 30년간 한국 요리계의 선두에 계셨습니다. 성공 비결이 궁금합니다. 정직과 끈기죠. 요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만든 음식만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니까요. 명호의 위선적인 인터뷰를 듣는 제식의 손이 떨렸습니다. 3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그 배신의 아픔은 여전했어요. 너무 오래 숨어 있었어. 제식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30년 동안 꺼져 있던 불씨가 다시 살아난 듯 했습니다. 이제는 과거를 바로 잡아야 할 때였습니다. 주방에서 나온 현석은 제식의 변화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다가와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제식은 고개를 들어 현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단했어요. 국제 요리 대회 언제죠? 대회 준비는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주방을 떠나 있던 제식에게 현대적인 조리 기구와 트렌드는 낯설기만 했어요. 하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칼을 쥐는 방법, 재료의 질감을 느끼는 감각, 그리고 불과 음식이 대화하는 소리를 해석하는 능력까지 말이죠. 이런 소스는 처음 봐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현석은 제식의 요리를 맛보며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제식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음식은 기억을 담는 그릇입니다. 내가 살아온 시간, 느낀 감정, 그 모든 것이 이 소스에 담겨 있죠. 대회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회장 백스테이지에서 한 젊은 남자가 제식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강민수, 제식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어린 소년이 아니었죠. 30대 중반 성공한 사업가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뭐하러 다시 나타난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제식은 아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요리에 미쳐서 가족을 버렸던 사람이 지금 와서 뭘 증명하려고 하는데요? 제식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남 버린 게 아니라 빼앗긴 거야. 민수는 비웃었습니다. 그에게 아버지는 실수를 저질러 가족을 버린 사람일 뿐이었어요. 어머니는 그렇게 말했고 그는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누가 빼앗았다고요? 아버지가 실수한 거잖아요. 상한 해산물로 VIP 고객에게 식중독을 일으킨 건 아버지였어요.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명호의 목소리였어요. 그는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거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오, 이게 누구야? 30년 만이군, 강제식. 제식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명호는 여전히 승리자의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감정적으로 요리를 해? 그게 너의 실패 원인이었지. 너무 감정에 휘둘려서 정확성을 잃었던 거야. 민수는 놀란 눈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혼란이 일었어요. 명호는 항상 그의 롤모델이었습니다. 그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에서 경영을 배웠고 그의 조언을 따라왔죠. 장 셰프님, 제 아버지를 아시나요? 명호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교활함이 서려 있었어요. 물론이지. 우리는 옛 동료였어. 안타깝게도 그의 실수로 인해 우리 호텔은 큰 위기를 겪었지만 말이야. 제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명호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에는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을 것이란 의지였죠. 민수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외면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이상한 의문이 생겼어요. 왜 명호와 아버지 사이에는 이런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걸까? 왜 아버지는 30년이 지난 지금 다시 요리의 세계로 돌아온 거지? 국제요리대회 결승전 날이 밝았습니다. 대회장은 카메라 플래시와 기자들의 웅성거림으로 가득했어요. 이번 대회는 평소보다 더 큰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때 업계에서 매장된 노숙자 셰프의 복귀, 그리고 그의 수십 년 된 라이벌과의 대결이라는 드라마틱한 스토리 때문이었죠. 오늘의 결승전은 그야말로 세기의 대결입니다. 스타 셰프 장명호와 30년 만에 부활한 강제식의 한판 승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정말 기대됩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대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관중석에는 숨죽인 채 두 셰프를 지켜보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제식의 아들 강민수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죠. 심사위원장이 일어나 미션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의 결승전 미션은 셰프의 모든 것이 담긴 시그니처 요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철학, 그리고 영혼이 담긴 단 하나의 요리를 보여주세요. 제식과 명호는 각자의 조리대 앞에 섰습니다. 결승전이 시작되기 전 준비된 식재료를 확인하는 시간이 주어졌어요. 제식은 차분하게 자신의 재료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이게 무슨... 그가 특별히 요청했던 핵심 식재료 중 몇 가지가 없었습니다. 산마늘, 특별한 효모, 그리고 직접 주문한 해산물까지 계획한 요리에 꼭 필요한 재료들이 사라져 있었어요. 그때 명호가 제식의 조리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교활한 미소가 맴돌고 있었죠. 안타깝네. 재료가 좀 부족한 모양이야. 제식은 명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어요. 명호가 대회 운영팀을 매수해 자신의 재료를 빼돌린 것이었습니다. 너는 30년 전에도 비겁했고 지금도 마찬가지군. 명호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너는 30년 전에도 주방에서 쫓겨났고 오늘도 똑같을 거다. 강제식, 넌 패배자로 끝날 운명이야. 제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눈을 떴을 때 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당황이나 두려움이 아닌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죠. 진짜 셰프는 주어진 재료로 최고의 맛을 낼 수 있어야 한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제식은 즉시 계획을 변경하기 시작했어요. 사라진 재료 대신 다른 것들을 조합하고 요리의 방향을 완전히 새롭게 구상했습니다. 그때 민수의 시선이 대회장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명호가 대회 운영팀 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어요. 민수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말이죠. 그는 조용히 자리를 뜨고 그들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그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어요. 잘했어. 강제식의 핵심 재료들을 제대로 빼돌렸군. 약속한 대로 보상해주지.
명호의 말에 운영팀 직원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재식 셰프가 요청한 재료들은 모두 깨끗하게 치워뒀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가 평생 롤모델로 따르던 사람이 비열한 수단으로 경쟁자를 방해하고 있었어요. 그는 혼란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설마 셰프님이 그런 짓을? 민수의 마음속에 의문이 피어올랐습니다. 30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 걸까? 아버지가 말했던 빼앗겼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다시 대회장으로 돌아와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재식은 여전히 침착하게 요리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의 손은 마치 춤을 추듯 재료 위를 움직였고 그 움직임 하나하나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민수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가 요리하는 모습을 바라보던 순간들, 그 행복했던 시간들이 말이죠. 강민수는 아버지가 요리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서서히 마음이 변화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대회에서 무너지는 걸 보려고 대회장을 찾았지만 지금은 다른 감정이 그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어요. 그것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기억들이 되살아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재식의 모습은 민수가 알던 아버지와 달랐습니다. 그는 사라진 재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집중하는 모습이었죠. 그의 손은 마치 마법사처럼 재료들을 변화시켜 나갔습니다. 저게 가능하다고? 민수는 놀란 눈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는 사라진 해산물 대신 다른 식재료로 소스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일반적인 방식이라면 불가능한 조합이었지만 재식의 손에서는 새로운 가능성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편 장명호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요리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는 이미 승리를 확신한 듯 했습니다. 명호의 요리는 화려했고 정교했죠. 하지만 재식의 눈에는 그 요리에서 무언가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는 것이 보였습니다. 요리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다. 재식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손은 계속해서 재료들과 대화하듯 움직였어요. 그것은 단순한 조리 과정이 아니라 30년의 시간을 뛰어넘는 여정이었습니다. 민수는 점점 더 아버지의 요리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장명호의 실체에 대한 의문이 커져갔어요. 그는 이제야 알아차렸습니다. 자신이 평생 믿어왔던 사람이 가짜였고 외면했던 아버지가 진짜였다는 사실을 말이죠. 장명호는 실력으로 싸우지 않는다. 하지만 아버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실력으로 돌파한다. 민수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은 존경과 미안함이었어요. 결승전은 치열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명호는 화려한 플레이팅과 정교한 기술을 선보였고 재식은 깊은 맛과 감동이 있는 요리를 만들어냈죠. 모든 관객들의 시선은 두 셰프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요리 시간이 종료되었고 심사가 시작되었어요. 심사위원들은 먼저 명호의 요리를 맛보았습니다. 기술적으로 완벽합니다. 플레이팅도 아름답고 맛의 밸런스도 훌륭하네요. 심사위원들은 감탄했지만 한 심사위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부족합니다. 기술적으로는 완벽하지만 감동이 없어요. 다음은 재식의 요리였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처음 한 입을 먹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건 놀랍습니다. 예상치 못한 조합인데도 이렇게 조화롭다니. 한 심사위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건 레시피가 아니라 요리를 느끼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맛입니다. 음식에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관중석에서 민수는 심사위원들의 반응을 지켜보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는 이제야 아버지가 어떤 셰프였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기술을 뛰어넘는 영혼을 담는 요리사였던 것입니다. 심사 결과 발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대회장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명호는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지만 제식은 차분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이었죠. 요리를 통해 자신의 진실을 표현한 것, 그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올해의 국제요리대회 우승자는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강재식 셰프입니다. 환호성이 대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재식은 잠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30년 만에 복귀, 그리고 우승이라니 말입니다. 어떻게? 넌 30년 동안 노숙자로 살았는데 어떻게 이런 요리를 만들 수 있지? 장명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충격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모든 카메라가 두 사람을 향해 있었고 대회장은 숨죽인 채 이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강재식은 천천히 명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증오가 아닌 평온함이 담겨 있었어요. 진짜 셰프는 명예나 권력을 얻기 위해 요리하지 않아. 음식에 자신의 진심을 담는 사람이 결국 이기는 법이지. 재식의 말은 단순했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30년 동안 그가 지켜온 진실이었어요. 비록 모든 것을 잃고 거리에서 살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요리에 대한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명호는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의 성공은 타인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었고 이제 그 진실이 모두에게 드러난 순간이었어요.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대회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화려했던 그의 커리어는 이 순간을 기점으로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 분명했죠. 수상식이 끝나고 재식은 조용히 백스테이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오현석이 환한 미소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해냈군요, 셰프님. 마침내 정의가 승리했네요. 재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30년 만에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현석 씨 덕분입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거리에서 방황하고 있었을 거예요.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백스테이지 한쪽에서 누군가 조심스레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민수였어요.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말없이 아버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말문이 막힌 민수를 재식은 이해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어요. 30년의 오해와 아픔이 있었으니 모든 것이 한순간에 해결될 수는 없었습니다. 괜찮아. 네가 오해한 것도 당연해.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평생 아버지를 오해했고 심지어 아버지의 적을 롤모델로 삼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괴로웠어요. 제가 장명호를 존경했다는 사실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가 아버지를 배신했다는 사실을 왜 진작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재식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단했어요. 내가 말한다고 해서 믿었을 것 같니? 내가 스스로 보고 판단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 고통스러웠지만 그 시간이 우리를 다시 이어주었구나. 민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다가가 그를 안았습니다. 30년 만에 포옹이었어요. 재식은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돌아와요. 재식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가 가장 그리워했던 말이었어요. 가족에게 돌아가는 것, 그것이 그의 30년 꿈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포옹을 지켜보던 현석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요리 대회의 승리가 아니라 한 인간의 인생이 바로 세워지는 순간이었어요. 대회장 밖으로 나오자 수많은 기자들이 재식을 향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강재식 셰프, 30년 만에 복귀 후 우승 소감이 어떠신가요?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레스토랑을 여실 예정인가요? 재식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많은 기회가 열려 있었어요. 최고급 레스토랑을 운영할 수도 있고 스타 셰프로서 화려한 삶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죠. 셰프는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음식을 통해 마음을 나누고 그 좋은 기억을 사람들에게 남기는 사람입니다. 강재식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모든 기자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30년의 시간 동안 그가 얻은 깨달음이었습니다. 저는 화려한 레스토랑으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무료 급식소에서 계속 요리할 거예요. 기자들 사이에서 놀란 소리가 들렸습니다. 국제대회 우승자가 스타 셰프의 길을 거부한다니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었죠. 하지만 재식에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노숙자로 살던 시간은 고통스러웠지만 그 시간이 저를 더 나은 요리사로 만들었어요. 진짜 배고픔이 무엇인지, 한 끼 식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요리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었죠. 재식의 말에 기자들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의 진심이 전해지는 순간이었어요. 요리는 단순히 맛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일입니다. 저는 그 소중한 일을 무료 급식소에서 계속하고 싶어요. 민수는 아버지의 선택에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그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존경의 빛이 담겨 있었어요. 아버지, 제가 도울게요. 제가 새로운 공간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요리를 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곳을 함께 만들고 싶어요. 재식은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래도 될까? 민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의 요리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해요. 특히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요. 현석도 그들 옆에 서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우리 셋이 함께라면 정말 특별한 급식소가 될 거예요. 3개월 후 서울 중심가에 특별한 공간이 문을 열었습니다. 셰프의 식탁이라는 이름의 이곳은 독특한 운영 방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낮에는 무료 급식소로 운영되고 저녁에는 일반 레스토랑으로 변신했습니다. 레스토랑의 수익은 모두 무료 급식소 운영에 사용되었죠. 재식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급식소 준비를 했습니다. 그의 요리는 단순한 급식이 아니라 정성과 사랑이 담긴 한 끼 식사였어요. 노숙자들과 어려운 이웃들은 이곳에서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존중받는 손님으로 대접받았습니다. 강 셰프님, 오늘 스프는 정말 특별해요. 어떻게 이런 맛을 내시는 거죠? 한 노인이 물었습니다. 재식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비결은 시간입니다. 충분한 시간과 정성을 들이면 가장 단순한 재료도 특별해지죠. 민수는 아버지가 요리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인생의 지혜가 담긴 예술이었어요. 아버지, 가르쳐 주세요. 저도 아버지처럼 요리하고 싶어요. 재식은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민수는 요리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정말 배우고 싶은 거니? 민수는 진지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의 요리에는 단순한 맛 이상의 것이 있어요. 그 비결을 배우고 싶습니다. 재식은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 찾아온 것이었어요. 요리의 비결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란다. 재료를 대할 때 그것이 누군가에게 전해질 것임을 항상 기억하는 거지.
그게 내 요리의 전부란다. 어느 날 저녁 셰프의 식탁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장명호였어요. 그는 대회 이후 모든 것을 잃고 요리계에서 은퇴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제식은 잠시 놀랐지만 곧 침착하게 그를 맞이했습니다. 어쩐 일이야? 명호는 쓸쓸한 표정으로 제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교만함 대신 깊은 후회의 빛이 어려 있었어요. 처음부터 다시 배울 수 있을까? 진짜 요리를? 제식은 잠시 침묵했지만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복수 대신 용서를, 미움 대신 이해를 선택했어요. 물론이지. 여기서는 누구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날 밤 제식은 주방에서 30년 만에 다시 제자에게 요리를 가르쳤습니다. 이번에는 경쟁이 아닌 진정한 나눔의 마음으로 말이죠. 그리고 매일 아침 강제식은 여전히 가장 먼저 주방에 불을 켰습니다. 그 불빛은 단순한 요리의 시작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의 상징이었어요. 30년의 어둠을 지나 그는 마침내 자신의 진정한 자리를 찾았습니다. 셰프는 요리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거야. 강제식의 말은 이제 셰프의 식탁의 모토가 되었고 그의 삶의 철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어 퍼져나갔습니다. 어떤 어둠 속에서도 진실과 열정은 결국 빛을 발한다는 메시지 말이죠.